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환자연명책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웰리스랩 공부를 하면서 환자연명을 다시 읽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웰리스랩 또 일요일 날 건강홍보 시간에 배웠던 고지혈증 또 콜레스테롤과 더불어서 이 환자연명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어, 함께 요약해서 내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지금 약간 경계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고요. 여기 콜레스테롤 하면은 지금 요 171페이지 5장에 들어와 있는데 부제목이 질병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생존의 필수품이라는 그 부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콜레스테롤 하면 우리가 떠오르기를 나쁜 거, 높으면 안 되는 거, 질병의 대명사, 심혈관 계통 질환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또 생존의 필수품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다. 동전의 양면 같은 모양새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질이 우리 몸에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지방 성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높은 경우도 고지혈증, 또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도 고지혈증, 또는 우리가 이건 별로 체크를 안 하는데 HDL이 낮은 경우도 고지혈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지혈증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LDL이 낮은 것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 본인도 그렇고 소비자분들 혈액 검사표를 보셨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 LDL, HDL, 중성지방 한번 다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콜레스테롤이란 우리 많이 들었지만은 스테로이드와 알코올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 모든 동물 세포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특히 세포막이 많은 곳이 간이랑 척수, 뇌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구성 성분에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존의 필수품이라고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 종류 우리 공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이라면 저밀도 콜레스테롤. 자,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으로서 이 혈관벽에 들러붙을 수 있어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 LDL 콜레스테롤 방향이 어디다? 간에서 우리 혈액 속으로 나오는 게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방향이 반대죠. 우리 혈액에서 간으로.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지단백인데 이런 방향이 혈중의 과다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HDL은 어떨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LDL 플러스 HDL 플러스 중성지방을 O로 나눈 그 수치가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죠. 조금 요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파를 보면은 요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간이 있고 이 말초 세포가 있는데 혈액이 흐르고 있죠. 혈관이 흐르고 있죠. 자, 간에서 이 말초세포 쪽으로 콜레스테롤을 옮기는 지단백은 이건 LDL이고요. 유조차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방을 옮기는 거죠. 그런데 이 혈액 속에 너무 지방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청소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초세포에서 거꾸로 간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HDL이라는 거죠. 그래서 HDL을 높을수록 청소차는 많을수록 좋고 유조차는 적절해야지 너무 많으면 안 좋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콜레스테롤 진단 기준은 총 콜레스테롤 무조건 200 이상이면은 정상 수치를 넘어간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LDL은 100 이하여야 되고 HDL은 보통 40에서 60이라고 하는데 60 이상이 되면 뒤에 나오겠지만은 장수인들의 특징이 총 콜레스테롤 HDL 수치가 80이 넘는데요. 그다음에 중성 지방은 이제 150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기능은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은 뇌에는 우리가 세포막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뭐다? 콜레스테롤이다. 특히 세포막, 또 근육, 신경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호르몬 중에서 특히 남성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고지혈증 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타틴 계열 약을 많이 먹었을 때 억지로 콜레스테롤의 기능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남성 호르몬도 낮춰지게 돼서 발기부전이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 콜레스테롤에 관한 오해 두 가지를 보면 먼저 첫 번째, 콜레스테롤은 몸에 해롭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뭐 게, 갑각류, 뭐 달걀, 노른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콜레스테롤은 몇 퍼센트가 안에서 만들어지고 몇 퍼센트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다. 예. 이거 제가 일부러 구멍 뚫어놨어요.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채팅창에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직 안 나오네요. 예.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예. 85%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15%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뭐 게, 갑각류, 뭐 계란 노른자 먹지 않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 내려가지 않고요. 예. 제 소비자분 한 분이 1년 내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음식 조절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단 1도 내려가지 않아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그냥 약 먹기 시작했다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프로그램 2주 디톡스를 하시고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 사례는 제가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미국 영양학회 식사지침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2015년도에 위험 영양소 리스트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시켰다는 사과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에 300mg 이하로 제한했다는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 300mg 이하라고 하면은 달걀 한 개 들어가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는 거고 달걀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 해서 이미 사라졌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가공식품에서 지방 대신 오히려 과당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오히려 과당이 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지방간이 증가했는데 왜냐하면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간이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를 받게 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은 술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인 분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가 그래요. 내가 요번에 건강검진 해보니까 지방간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그 친구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복부 저기 지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과당이 너무 많고 과당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음료잖아요. 예. 우리 보통 마시는 음료들에 과당이 많기 때문에 술 안 마셔도 그런 시중에서 파는 음료를 많이 마시다 보면 지방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안 넘어갔나? 아이고, 이거 막 던져주는 그냥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어때요? 수치가 딱 200이 넘어가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고 자동적으로 약이 처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난 분 한 분은 그렇게 처방이 나와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은 지 2달 됐다는 거예요. 보니까 스타틴 계열이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 끊기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식사 습관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 먹으면서 먹지 않는 게 좋겠다 했더니만은 본인이 한번 그래서 제가 디톡스를 권유했는데 본인이 한번 해보겠대요. 식사 조절하고 하면서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디톡스를 해보겠다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그 수치가 200이 넘었는데 나 약 먹기 싫어서 약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놔두면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뒤에 나오는 뉴트라이트 중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단 그렇게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은 뭐 오메가3 레스틴 두 가지 정도 드셔서는 수치가 안 내려가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량으로 먹었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치고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좀 치료하고 싶다. 약이 아닌 우리 건강보조식품을 치료하고 싶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메가요법이 필요하고 또 제품이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먹는 그냥 그 정상 범위 내에서는 그 수치가 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되면 그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스타틴 계열 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딱 막아요.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마. 너 너무 많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는 간에 무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는 경우는 간 수치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코큐텐을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물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이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런데 이 코엔자임 Q10도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틴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엔자임 Q10을 만드는 것도 억제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 있으면은 수제비도 만들 수 있고 국수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수제비랑 국수가 하나는 콜레스테롤이고 하나는 코큐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밀가루 반죽을 아예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스타틴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도 안 만들어지고 코큐틴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큐틴이 뭐라고요? 심장마비 예방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타틴 약물이 코엔자임 Q10의 수치를 낮춰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 심장병 위험을 높이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는 이 스타틴 계열 약은 치매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뇌 구성 물질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세포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억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치매 위험도 증가하고요. 또 아까 처음에서 보셨을지 우리 근육에도 근육막에도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스타틴 계열 약을 먹어서 그 수치를 억지로 낮추면은 근육통이나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근육 중에서 보면은 횡문근, 가로무늬근이에요. 이 가로무늬근이 녹아내리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질병도 있다고 해요. 횡문근 융해증도 생기고 신경통, 신경막에도 구성성분이 있는 신경통도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그래서 비아그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 고지혈증 약을 아주 많이 처방하게 되면서 비아그라가 그러니까 남성 발기부전이 많이 생겨서 비아그라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스타틴계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한번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근육 경련, 전신 쇠약, 근육쇠 이게 다 근육이랑 관련된 거죠. 보행 문제, 근육량 감소가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베스트셀러 약물 장기간 1위라는 거야. 월드와이드 전체적으로. 특히 2013년 거의 10년 전에죠. 1월에 포브스지에서 화이자의 리피도라는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역사상 가장 많이 더불어서 항생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인데 2006년에는 무려 170억이 팔려서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3분의 1이 이 리피도 하나가 팔린 금액이 이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상당하죠. 근데 이 환자혁명의 조항병 선생님이 굉장히 비유를 잘 하시잖아요. 이 선생님이 무슨 비유를 했냐면은 중세에는 사열도 했고 정신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기 고문도 했고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원시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많이 썼는데 지금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것이 그 중세 시대에 사열을 하고 전기 고문을 하고 무슨 어디에 구멍을 뚫고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함부로 먹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아. 피나 다으면 안 되겠죠. 피가 걸쭉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대처를 해야 될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굴 만나서 소비자를 만나서 또 내 집안 식구 중에서 고지혈증의 분이 있다면 체크해야 될 사항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염증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트레스거든요. 이 염증에 관한 건 꼭 기억해 두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간에서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간이 인체의 화학 공작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얘가 쓸데없이 콜레스테롤을 자꾸 만들 이유는 없겠죠. 콜레스테롤을 왜 만드냐? 우리 몸에 만성 염증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세포막이 파괴가 되게 되죠. 그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었기 때문에 간에서는 열심히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저기 염증이 많아 가서 보수해야 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 몸에 내가 고지혈증이라는 거 보면 이걸 뭐예요? 내 몸은 만성 염증 상태다. 그럼 염증을 낮춰야겠죠. 일단 콜레스테롤은 손상된 세포벽을 보수해서 염증을 낮춘 역할을 하는데 특히 어디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겼을 때 반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전체 혈관이 12만 킬로미터인데 12만 킬로미터 혈관에 혈액이 얼마 만에 돈다? 심장에서 펌프질 딱 하면은 1분 만에 돈다는 거예요. 1분 만에 돈다는 건 뭐예요? 우리 혈액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냇물 졸졸졸 흐르듯이 그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콸콸콸콸 흐른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혈액을 이동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면 어때요? 혈관 내벽, 특히 혈관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에 우리가 개울가도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에 폐정물이 쌓이는 것처럼 거기 상처도 나고 퇴정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콜레스테롤 출동해서 반창고처럼 혈관벽을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치료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 쌓이게 되죠. 그런데 자, 심장마비 환자가 생겼어요. 사망 환자를 부검을 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콜레스테롤이 대량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고지혈증 때문에 이 심장마비가 생겼구나. 이 고지혈증, 이 지방이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심장마비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막 소방차가 출동을 했거든요. 소방차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기 소방차가 많으니까 저 건물에 불이 난 거야. 이해되시죠?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이, 이 심장 그 혈관에 지금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긴 게 불이 난 건데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콜레스테롤이 출동한 거거든요. 그 콜레스테롤이 뭐다? 소방차예요. 그런데 이 소방차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 화재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출동을 한 건데 많이 그렇게 오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첫 번째 염증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체크해야 되는데 왜 스트레스를 체크해야 되냐? 콜레스테롤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은 크게 성호르몬과 코티졸의 원료가 돼요. 우리가 코티졸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어때요? 코티졸이 많이 생성이 되죠. 코티졸이 많이 생성이 되려면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도 많이 생산이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내 몸에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코티졸이 많이 나가야 된다.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수면 부족이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콜레스테롤이 수면 부족했을 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잠을 잘 자야지 콜레스테롤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혈관 염증도 있을 수 있고, 만성 염증,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원인이 너무 다양하는데 그냥 원인은 물어보지 않고 수치가 200이 넘네요. 약 드세요. 동일한 콜레스테롤 저하자가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대요. 이건 기억해 두세요. 40대, 50대 남성인데 심장마비가 이미 한번 왔던 경우에는 2차 심장마비 예방에는 스타틴 계열약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는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그런 증상적 요법, 대중요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낮추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생활 습관 바꾸고 올바른 음식,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여기서 햇빛 쬐기가 콜레스테롤이랑 무슨 연관이냐는데 우리가 햇빛을 쬐면은 어떻게 돼요? 비타민 D가 많이 합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 D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인데 비타민 D가 많이 합성이 되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 책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에서 사실은 코큐텐 빼고는 좀 어려워요. 토코트리에놀 형태의 비타민 E가 몸의 염증을 낮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고요. 폴리코사놀, 알파리포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 이것은 모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어쨌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고 코큐텐은 스타틴 계열 약물자에는 필수다 해서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로는 어떤 제품으로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냐? 자, EPA랑 DHA를 볼 수 있는데 EPA는 세포 염증 반응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염증 수치 낮추는 게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혈소판 응집의 억제로 혈전 생성을 막아줘서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한다. EPA 기능이고요. DHA는 세포막의 탄력을 높여주고 뇌의 망막,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염증 반응에 관여해요.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해요. 자, EPA랑 DHA가 둘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오메가3나 아니면 BDHA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고지혈증 있는 분들한테는. 자, 감마리노렌산도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함량 및 혈소판 응집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저도 자꾸 주일의 블렌딩은 생리통에만 있는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감마리놀레산이 들어가 있는 주일의 블렌딩도 얼마든지 남성분도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드시면 좋고요. 또 키토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키토산이 식이섬유인데 동물성 식이섬유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산과 결합해서 배설시키는 기전인데 이거는 저도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3일 디톡스나 2주 디톡스가 도움이 되고요. 자, 담즙 배출과 간에도 여기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담즙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는 소화액이잖아요.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이거든요. 빌리루빈이라는 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그 노르스름한 색소로 쉽게 말하면 우리 응가 색깔을 나타내는 게 빌리루빈이고 우리가 응가가 그 색깔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담즙이 배출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은 이 눈동자가 약간 노랗게 되면서 그게 결국 황달이거든요. 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담낭에 저장돼 있다가 음식물, 특히 우리가 지방 있는 무슨 치킨을 먹었다는 걸 했을 때 지방의 소화를 돕고 해독작용 등을 하고 콜레스테롤 배출 등 주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담즙이 안타깝게도 95%는 체내에 다시 재흡수가 돼요. 쉽게 말하면 담즙이 많이 부족해야지 콜레스테롤이 자꾸 이 배출이 될 텐데 소진이 될 텐데 담즙이 자꾸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양은 5%에 불과해서 이것을 담즙의 장간순환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담즙을 많이 배출할수록 간에서 해독한 독성 물질이 많이 빠져나가서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많이 배출될수록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의 나쁜 물질을 담즙과 함께 대변으로 배출 수 있는 것이 보다 유일한 물질이 식이섬유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이 고지혈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간순환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즙산염과 같은 물질이 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운반되고 이게 담즙으로 분리돼서 다시 장으로 들어온 이런 순환. 그래서 우리 여기 간이 있고요. 간 문맥을 통해서 소장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담즙도 그렇고 간에서 대사돼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환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으면은 담즙이 배출돼서 콜레스테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뉴트라이트 중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 지방 유임량 증가로 혈액 및 혈관산화와 혼탁을 개선시키는 것이 키토산, 오메가3, 특히 또 레시틴이 혈관 청소부 감마리노산이 속하고요. 지방 연소를 촉진시키는 것은 더블 S, 또 이스트비를 우리가 먹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죠. B 플러스 비타민 B군이 그렇고 CAA랑 키토산, L카르니틴이 들어가는 키토산이 이번 역할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지방 배출과 제유입 방지시키는 것이 키토산, 식이섬유 파이버 파우더, 그다음 밀크시슬은 간에 도움을 줘서 담즙 전환을 유도하고 또 디톡스가 그렇게 도움이 되죠. 자, 이 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혈증 약을 드셨던 소비자의 표예요. 이분이 검사를 작년에 2023년도에 하고 요 금회 결과가 2024년 1월이거든요. 2주 디톡스를 하고 바로 결과를 나왔을 때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이분은 고지혈증 약을 2년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총 콜레스테롤은 예전에 여기 밑에 보시면 183이니까 200 밑으로 떨어졌죠. 이게 다 떨어지고 HDL 콜레스테롤 42, LDL도 98로 떨어졌는데 이분의 문제는 중성지방이었어요. 약을 드셨는데도 중성지방 수치가 210점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2주 디톡스를 하시고 이분이 중성지방이 무려 62로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보세요. HDL은 42에서 49로 오히려 올라갔고요. LDL도 약을 먹어도 98이었는데 90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경계선에 있는데 나 고지혈증 약을 안 먹겠다 하면은 그냥 오메가3 레스틴 가지고는 안 되고요. 2주 디톡스를 꼭 권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중 지질과 개선과 뉴트라이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오메가3나 마린 오메가3, 빌베리 DHA, 감마리노레산, 파워블럭 키토산 기본으로 너무 많이 권하면 힘들어 하시니까 5개 정도는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거 이 책에 나와요. 높으면 왜 좋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은요, 혈액 염증 자가치료가 안 된대요. 적절해야 된다는 거야. 가끔 이 건강검진을 보면요, 너무 낮은 분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한 할머니들이 잦은 방광염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너무 수치가 낮아서 또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면역력을 낮추고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HDL이 높으면 좋다고 했죠? HDL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항산화, 항염증, 항감염, 항혈전,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데 100세 장수인의 HDL 평균은 84mg per 데시로 일반인 평균 60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제가 78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야겠네요. 84까지. 그래서 고지혈증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원인, 아까 말씀드렸죠. 염증과 스트레스를 제거하면은 만성 피로, 비만, 고혈압, 고혈당 등 모두 정성을 돌릴 수 있는데 당뇨는 그대로 놔두면서 고혈압만 낮춘 약을 먹는다든지 고혈압은 놔두고 콜레스테롤만 낮춘 약, 과연 이건 해결책이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내 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를 깨워서 스스로 건강을 찾다라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저는 마치기로 하겠고요.